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오늘은 문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문장 오형식이라고 하죠. 네. 주어, 동사, 그 뒤에 어떤 게 오는지 그 문장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수어가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어와 수어가 없는 것은 문장이 아니죠. 이 두 가지가 그 문장의 형식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두 개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뒤에 오는 것들, 그러니까 저번에 문장 성분에서 배웠던 목적어와 보어가 문장 오형식을 결정하게 되죠. 두 가지 목적어와 보어가 문장의 오형식을 결정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 두 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보어가 없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모두 몇 가지죠?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칸을 나눠 놓은 건데, 네,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목적어가 있고, 그렇죠? 보어가 있는데 보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되게 뭐 불완전 타동사 이런 말을 하는데, 네, 보어가 없으면 그걸 완전하다 그래요. 도와주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도와주는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이걸 완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문장에 다른 게 필요하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완전이라고 얘기하고,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으면 그러면 혼자 쓸 수 있다. 그래서 자동사란 말을 써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면 다른 애가 필요하다. 다를 타죠. 네, 타동사라 그래요. 네,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가 없고 목적어가 없는 경우예요. 보호가 없고 목적어가 없으면 그건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그래요. 일형식은 그럼 뭐만 있어요? 주어만 있고 수어만 있죠. 그게 주어, 수어로 끝나요. 이게 일형식이고, 이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어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는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어, 수어 들어가고 보어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데, 보어가 없고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는 첫 번째는 삼형식이고 사형식인데, 네, 삼형식은 주어, 수어 들어가고 목적어가 들어가는 경우고, 사형식은 주어, 수어,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가 있어요. 간목, 직접 목적어, 직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뭐 간목, 직목을 되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니까, 우리말에는 없는 부분인데, 간접 목적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된다고 보시면 돼요. 에게. 직접 목적 뭐뭐을이라고 해석돼요. 그러니까 뭐 탐이 줬어요 나에게 책을. 그러면 Tom gave me a book 이렇게 되죠. Tom gave me a book 이런 식으로 하면 주어, 수어,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순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는 게 이제 오형식인데, 다섯 번째 형식은 보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어, 수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고 여기 보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는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아니라 목적을 설명하는 보어예요.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라고 해요.
이 경우는 뭐였어? 이 형식의 보호는 이 형식의 보호는 주격 보호예요.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문법 뭐 이런 데 가면 뭐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다 이런 말을 해요. 불완전 자동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불완전하니까 보호는 필요하고 자동사니까 목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 수어, 보호로 끝나는 문장이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완전 타동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하니까 보호는 없고 그 다음에 타동사니까 뭐는 있어요? 목적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예요. 주어, 수어, 목적으로 끝나거나 주어, 수어, 간접 목적, 직접 목적으로 되거나 이렇게 5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예를 간단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형식은 주어와 수어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런 문장,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런 경우고요. 여기는 문장이 The sun 이게 주어, rises 수어고요. 그다음 in the east는 부사구예요. 요거는 나중에 부사구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문장의 주요 성분은 주어와 수어.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에요. 두 번째는 이 형식 문장은 The sky is blue. The sky 주어고 is 수어, blue는 보호죠. 지난 시간에 이제 보호와 목적어를 구분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주어와 관계가 있으면 보호고 주어와 관계가 없으면 목적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카이 하늘이 파랗죠. 얘가 얘를 설명하죠. 그래서 얘는 보호예요. 세 번째 경우는 3형식이죠. He ate some chicken. 이렇게 쓰면 그는 먹었다. some chicken, 닭고기를 좀 먹었어요. 그럼 약간의 닭고기를 해서 이게 목적어고요. 주어, 수어,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죠. 4형식은 흔히 수요동사로 얘기하는데 he gave 이게 바로 수요동사죠. gave. The children books. 그는 줬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이게 사형식이 중요한 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이들을 책에게 줬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 항상 중요하고요. 그는 줬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그래서 목적어가 2개예요. 영어에서는 이걸 목적어 2개로 봐요. 뭐뭐에게를. 5형식은 she found the story interesting. 그는 발견했어요. 이거 뭐 발견했다, 알았다, 뭐 이런 뜻도 되죠. The story interesting. 그 스토리가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스토리를이죠. 결국 이게 목적어고 interesting은 얘를 수식해요.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게 5형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형식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고요. 1형식 주어, 수어, 2형식 주어, 수어, 보호, 3형식 주어, 수어, 목적어, 4형식 주어, 수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수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는 5개 형식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로 한 부사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부사구는
뭐라고 그러죠? 수식어구라고도 하죠. 수식어구라고도 하는데 수식어구라고도 하는데 일단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이유와 방법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기본 형식에서 빠져요. 네, 이런 게 붙은 경우 안 붙은 경우 다 들어가면 문장 형식이 뭐 20형식, 30형식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럴 필요까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쓰고요. 뭐 장소랑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in the restaurant. 네, 레스토랑에서 시간은 이런 게 있어요. at 12 o'clock. 12시에 왜요? 그 다음에 이유는 왜죠? 네, for lunch. 점심 식사를 위해서 뭘로 갔을까요? 네, 걸어갔어요. on foot. 네, 이런 것들이 부사구고요. 부사구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혼자 한번 써보세요. 혼자 쓸 수 없다면 이해가 안 된 거고요. 그렇다면 어디서 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현실에서 써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꼭 여러 번 써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긴 한데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는 걸 먼저 해주세요. 네, 물론 누르셔도 돼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시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건데 시제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몇 편에 나눠서 다룰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